병원 월급이 여자 직장으로서는 괜찮은 월급이네 했어요. 보너스도 있었고 뭐 우리 원장님들이나 위에 분들도 뼈를 묻어라 막 이럴 정도로 나름대로 좀 인정을 받고 있었지만은 내가 신용불량자라는 이 어려운 그 상황을 탈피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월급이 되지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병원 월급으로는 지금 나는 이 어려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없다고 제가 스스로 판단하고 있었어요. 근데 밖의 일을 찾아봤을 때 병원보다도 수입이 되면서 뭔가를 또 이 어려운 상황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일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막연히 무언가를 찾고 있었는데 저는 애터미를 3개월 정도 써보면서 제품이 막 팔려나가고 회장님 강의를 들어보면서 애터미가 정말로 답일 수 있다. 내 인생을 해결할 수 있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근데 우리가 뭐든지 결단하고 도전하지 않으면 내 인생이라는 것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은 어떻게 보면 과감한 도전을 한 거예요. 저는 제 인생에. 안녕하세요. 애터미 로얄 마스터 강명입니다. 반갑습니다. 애터미 하기 이전에는 병원에서 한 17년 정도 간호사로 근무를 했고, 이제 많은 분들이 병원이 힘들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저는 실은 체질에 굉장히 맞았어요. 병원이 평생 직장이라고 생각을 했고 병원에서 퇴직을 해야지 이제 이런 마음으로 근무를 했었는데, 살다 보면 또 예상치 않는 문제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이제 남편의 사업 이런 부분들이 좀 이렇게 문제가 생기면서 이제 생각지도 않게 막 이렇게 다 차압이 되고 갑자기 이제 신용불량자가 되고 좋은 아파트에서 정말 17평 아파트까지 제가 나앉게 되면서 이제 월급이 들어오면 그냥 뭐 하루 이틀 사이에 그 월급이 다 신용회복으로 빠져나가고 저축을 하고 싶어도 저축을 할 수가 없고, 이제 내가 아이들을 정말로 어떻게 가르치고 결혼도 어떻게 시키며, 그리고 내가 나중에 퇴직을 한다고 해도 노후를 어떻게 생활해야 될까, 이런 고민들도 되게 많았었고, 그러니까 병원이 너무 맞기는 했지만 내가 뭔가 이 가난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병원은 아무리 내가 열심히 해도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정해진 월급 이상은 주지를 않잖아요. 이제 이런 문제들이 생기니까 실은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었던 그런 상태였어요. 집사님이 어느 날 저한테 화장품 한 세트를 소개시키고 싶다고 병원에 찾아오신 거예요. 근데 제가 보니까 처음 본 화장품인 거예요. 저는 이 집사님한테 남자분이 화장품 영업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굉장히 저한테 찾아오는 것도 쉽지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무조건 한 세트 사드려야 된다. 근데 제가 경제적으로 힘들긴 했지만, 그래서 조심스럽게 가격을 물어보니까 보통 우리 여자분들 쓰고 있는 화장품이 뭐 에센스라든지 아이크림이 기능성 인증 받으면 15만 원, 안 그러면 저렴해 하면 보통 7, 8만 원 하고 이제 그러는데, 이게 풀세트가 엄청 싼 거예요. 이게 제가 어려운 형편에서도 이 정도 화장품이면은 부담이 안 됐어요. 실은 한 3개월 정도 쓰고 보니까 피부가 엄청 달라진 거예요. 그때 당시에 제 피부는 굉장히 노란 피부였어요. 피부가 너무 노랗다, 어디 간이 안 좋냐, 초음파 검사해봐라, 막 이런 소리를 들을 정도로 피부가 노랗고, 또 이제 굉장히 지성 피부였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영양크림을 써본 적이 없어요. 너무 번들거려가지고. 근데 이 화장품은 정말로 많이 바르라고 권유를 받았고, 아침 저녁으로 막 이 풀세트를 다 쓰는데도 번들거린 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지성 피부가 중성 피부로 바뀌고 노란 피부가 하얗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이 절로 저를 만나면 화장품 바꿨냐고 다 물어보게 되고, 저는 애터미라는 제품을 써서 그랬다고 하니까, 그러면서 나도 줘봐 나도 줘봐 하면서 제품이 진짜 막 팔려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실은 이것을 부업으로 하려고 제품을 쓴 게 아닌데 애터미는 그냥 부업이 절로 돼버렸던 것 같아요. 이제 부업이 막 되니까 우리 교회 집사님이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집사님 애터미 좀 알아봤으면 좋겠다. 너무 잘하시는데. 그러면서 애터미를 알아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집사님이 그 이야기 하기 전에 이미 마음 가운데서 애터미를 좀 알아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지 내가 알아볼 수 있을까? 제가 이런 마음을 좀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했더니 목요일날 휴가를 무조건 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1년에 뭐 한두 번 내는 굉장히 어려운 휴가를 저는 이제 이렇게 목요일날 휴가를 냈어요. 그래서 가게 된 게 지금도 있는 목요 원데이 세미나, 예, 거기를 이제 갔어요. 그랬더니 그때 회장님이 이제 또 우리가 초고령화 시대가 된다. 100살, 120살까지 살게 되는데 노후 준비가 지금 다들 안 되어 있다. 근데 애터미는 유통 전문 사업인데 유통은
별게 아니다. 좋은 제품을 싸게 팔면 사람들이 몰려온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제 그러면서 제가 이야기를 쭉 듣는데 내가 만약에 노후가 병원에서 퇴직을 했을 때 과연 나는 그 이후에 어떤 일을 해야 될까? 제가 항상 이것도 고민이었거든요. 근데 노후 준비가 특별히 되지 않았었고 그런 고민을 항상 갖고 있었기 때문에 회장님 강의가 그냥 들리지가 않았어요. 진짜 이게 좋은 제품이 싸게 판매되는 게 저는 이미 경험을 했었고, 그리고 회장님이 전 세계로 나가겠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10억 최고 임페리얼이 되면 10억 지게차를 떠주겠다. 이게 회장님 마지막 하이라이트 강의였어요. 근데 이 강의를 막 하는데 저는 이게 왠지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고 나도 저렇게 될 수도 있고 내가 지금 가난에서 벗어날 수도 있고 내 노후 준비도 애터미를 통해서 완벽하게 해결될 수도 있다라는 이게 막연한 이 강의를 들으면서 평상시 제가 하고 있던 고민들을 회장님이 강의에서 다 풀어주셨기 때문에 저는 실은 회장님 강의를 듣고 마음 가운데 조금 고민은 했지만 그 강의를 듣고 돌아와서 바로 그냥 사표를 써버렸던 것 같아요. 그냥 과감한 결단을 저는 했었던 것 같아요. 실은 제가 애터미 하기 전에 신용불량자가 됐을 때 정말 가까운 언니한테 돈을 좀 빌렸어요. 근데 돈을 빌렸는데 이걸 갚지를 못했어요. 갚지를 못한 상태에서 제가 애터미를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애터미 시작할 때 언니 내가 반드시 애터미에서 성공해서 이 돈은 내가 정말로 갚을게. 제가 이제 이렇게 약속을 하고 애터미를 시작을 했어요. 작년에 로얄 마스터 승급하면서 제가 그 빌린 것을 전체 일시불로 싹 이렇게 입금을 했어요. 그랬더니 언니가 깜짝 놀래더라고요. 너가 이렇게 애터미를 열심히 한다라는 것은 알았지만 내 돈을 정말로 갚을지는 몰랐다. 그리고 나는 너가 너무 열심히 살기 때문에 실은 이거 안 받아도 괜찮다는 생각으로 있었는데 너가 정말로 이렇게 갚으니까 너무 대견스럽고 자랑스럽다. 이제 이렇게 통화를 하면서 실은 둘이 울었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고마운 사람이 있냐라고 물어보면 그 긴 세월 동안 저한테 재촉하지 않고 내가 성공하기를 기다려주고 그 언니가 너무 감사하죠. 정말로 고마워요. 엄마가 연세가 지금 현재 80이 훨씬 넘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이 몸이 아프시잖아요. 병원 갈 일이 너무 많으신 거예요. 근데 제가 우리 엄마를 앞에 아파트에 모신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아프시고 병원에 가실 일이 있을 때 우리 형제들은 시간을 낼 수가 없어요. 근데 엄마가 혼자서 병원을 갈 수가 없어요. 80이 훨씬 넘으셨기 때문에 그 모든 게 제가 다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또 우리 애터미 일 자체가 내가 시간을 얼마든지 분배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엄마 아픈 거 엄마가 뭐 해야 되는 거 이런 것들을 제가 다 맡아서 스케줄을 짜서 제가 병원도 모시고 가고 저는 이게 제일 감사한 것 같아요. 이것을 전업으로 할 것인지 부업으로 할 것인지는 실은 어떻게 보면 본인이 선택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모든 사람들한테 본업을 강요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이제 저는 그렇지만은 제한은 좀 하거든요. 지금 현재 남편이나 부인이나 한 분이 돈을 벌고 있다라고 하면 그 돈을 통해서 현상 유지를 하시고 나는 애터미에 진짜 비전을 봤다 그러면은 전업을 저는 권유를 해요. 그리고 이제 한 명은 그러니까 돈을 버시고 한 분은 내가 노후 준비를 하는 거죠. 근데 제가 해보니까 중간에 저도 어려운 과정들이 있었어요. 그렇지만은 절대 이렇게 산입에 풀칠을 안 하고 시간이 가니까 견딜 수 있을 만큼만. 그러니까 성경에도 보면은 감당할 수 있는 시험 밖에는 하나님 허락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려운 시기들이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 됐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내가 지금 현재 힘들지만 내가 본업으로 해야 되겠다. 비전을 확실하게 봤기 때문에 그러면은 빠른 시간 안에 내가 뭔가를 일구고 싶으면은 저는 본업해도 괜찮다. 내가 해봤으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만약에 내가 지금 당장 가장이고 내가 벌지 않으면 우리 가족들이 정말로 먹고 살기가 힘들다 그러면은 부업을 하면서도 얼마든지 전업처럼 내가 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요즘에는 다 우리가 엔 잡느라 해가지고 요즘 젊은이들은 다 두세 가지를 같이 동시에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부업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투잡, 쓰리잡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래서 저는 우리 부업자들한테 애터미가 본업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을 부업이라고 생각을 해라.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가 실은 중요한 것 같아요. 애터미는 나에게 사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은 애터미가 나에게 다가온 게 그리고 이제 내가 애터미를 만난 게 너무 감사하고 실은 우리가 사랑을 하면 가슴이 설레잖아요.
예, 그리고 기분이 너무 좋아지고 모든 게 다 포용이 되는 게 사랑이잖아요. 애터미가 나에게 이렇게 온 게 정말로 애터미는 나에게 사랑이었고 지금도 애터미를 생각을 하면 가슴이 설레고 그리고 또 이 애터미를 누군가한테 전해줘서 그 사람이 삶이 회복이 되고 모든 게 해결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며 이 애터미 자체가 정말 모든 사람에게 사랑이지 않는가. 그리고 사랑은 모든 거 허다한 허물도 다 덮고 기다려줄 수 있고 모든 걸 회복시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애터미는 정말 사랑이다 나에게.